이게 이제 통계에서 마지막 파트인데 통계적 추정이야. 통계적 추정인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용어를 일단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자. 자,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성인 남성,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에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할 거야. 그때 대통령 후보가 있어. 대통령 후보가 예를 들어서 3명이야. ABC. ABC.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20세 이상 성인 남녀들을 다 조사할 건데, 근데 지금 대통령 후보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할 거야.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나? 성인 남녀 지금 전체를 조사하는 건 일단 불가능하지. 왜냐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 전체를 다 하는 건 다시 전체를 전부 조사하는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얘는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일단은 전수조사는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표본. 자, 표본은 이게 봐봐. 일단 내가 구성한 이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야. 이 모집단에서 뭐가 엄마 모자입니다. 엄마 모자. 그래서 일단 모집단은 전체. 그럼 전체 집단이 모집단인데 전체 집단을 다 할 때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일부를 뽑아. 여기서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 이렇게 일부를. 얘가 표본이야. 표본. 뭐라고요? 모집단의 일부. 모집단의 일부가 표본이다. 표본. 그럼 일부를 선택을 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후보 뭐 A, B, C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해. 그래서 그 표본을 조사한 다음에 얘를 조사한다. 그런 다음에 모집단에서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한번 뭘 하는 거야? 추측을 해보는 거야. 누구를 선호하는지. 다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모집단의 일부 표본을 일단은 조사를 해. 그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 즉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를 추측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할 통계적 추정입니다. 그죠? 이때 이게 표본인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랜덤으로 10,000명, 내가 10,000명을 선택을 해서 10,000명을 조사할 거야. 10,000명을. 그지? 그때 표본의 크기가 얘의 자료의 개수가 10,000명이구나. 그죠? 다시 표본의 크기는 보다 자료의 개수다. 예를 들면 자료가 몇 개인 거야? 10,000명. 그죠? 10,000명이구나.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공식을 할 건데, 자, 거기 105페이지인가요? 105페이지에 박스에 별표치자. 105페이지에 박스에 별표치세요. 거기다가. 자, 볼게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모집단이야. 얘가 모집단, 전체 집단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집단의 특성,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얘가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이게 x야. 이렇게 x라고 할게. 그러면 자, x의 평균을 우리가 알고 그래. 모평균. x의 평균을 우리가 모평균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분산은 모분산.
자, 우리 모평균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x의 평균이지. x의 평균인데 얘를 줄여서 m을 써야 해. 자, 모평균은 m을 씁니다. 그다음 모분산. 모분산은 x의 부산이기 때문에 vx를 써. 얘는 쓸 때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써.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얘는 x의 표준 편차지. 얘를 쓸 때는 시그마를 써.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써. 근데 뭐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수험생의 수학 성적을 조사할 거야. 그러면 수학 성적이 얘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그럼 모집단은 대한민국 수험생이야, 수험생. 그래서 뭐 고3, 재수생, 삼수생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 그 수험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할 때 그 수학 성적이 x라고 하자. x 이렇게. 그지? 근데 물론 이거를 다 조사할 수 있어. 요즘에는 이제 AI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일일이 조사 다 하는 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부를 선택을 해. 일부를 선택을 해. 일부를. 그때 크기가 n이 표본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추출을 해. 크게. 그럼 그때 자료가 n개인 거야. 자료 n개니까 하나 이게 x1부터 해서 x1, x2, x3, 땡땡땡, xn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자료의 개수가 n개가 된다 이거죠. n개. 근데 얘네들을 평균 내.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평균을 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지금?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xn. 자, n개를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 n개니까 n개로 나누는 거지. 그럼 이 평균 값을 우리가 x바라 부른다. x바라고 부른다. x바.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그 유명한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x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해. 또 추출해. 또 지금 크기 n이 표본을 만들어. 다시 크기 n이 표본을 쭉 만들어. 또 n개야. 응? 그럼 거기에서도 여기 x바를 만들어. 여기에서도 x바를 만들어. 또 뽑아. 또 어디에서 표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표본을 만들어. 그럼 거기에서도 x바를 만들어. 계속해서. 그럼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서 x바를 만들어. x바. 계속. 이렇게. 그럼 x바가 변해 안 변해 값이? 변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랜덤 추출이야. 랜덤 추출이기 때문에 뽑을 때마다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구성할 때마다 그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값이 겹치는 거일 수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표본을 구성할 때마다 자료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x바가 변하죠. x바가 변하기 때문에 이 값이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x바, 즉 표본 평균, 얘는 확률 변수입니다. 얘는 다름 아닌 뭐다? 확률 변수다. x바는 확률 변수다. 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표본 평균은 즉 x바는 뭐다? 확률 변수다. 왜? 내가 계속 시험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x바가 달라져요. x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 변수야. 그렇지? 그럼 난 뭐 할 거냐? x바의 분포가 궁금한 거야. 놀랍게도 그 x바들의 평균을 물어봐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x바 1이고 얘가 x바 2 이게 x바 3를 하자.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해서 x바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냈어. 그런 다음에 뭐를 한 거냐면 그 x바의 평균을 구한 거야. 놀랍게도 그 x바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야, 수학자들이. 이거는 알려져 있는 거야. 다시. 자, 크기가 n의 표본을 구성을 해. 그때마다 x바를 구해. 표본 평균. 근데 그 x바들을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왔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해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야. 아, 그때 x바의 평균이 모평균 m과 일치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놀랍게도 자 x바의 분산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편차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라는 결론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 이거 기억하자. 다시 x바의 평균은 n이다. 그리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그리고 x바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어차피 시그마 제곱이 여기서 분산이니까 얘는 n분의 v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 이거 기억하자. 요거는